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FOMC가 2월 1일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지금 작년 한 해에 시장 투자 시장을 흔들었던 거는 결국은 금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CME 패드워치를 제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CME 패드워치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확률상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2월 FOMC 발표에서 몇 %가 나올 것인가를 그렇습니다. 이제 예측하는데 베팅을 하는 거죠. 그죠,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 4.5%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4.5%니까 베팅하고 있는 게 2월 1일에는 그러니까 25bp, 0.25%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수준이 425와 450 여기가 이제 현재 수준인데 2월 1일 미팅을 하면은 425와 450 현재 수준은 0.0%. 이거는 당연히 동결은 안 한다라는 안 올릴 가능성은 0%다. 올리긴 올린다. 올리는데 68.3%가 지금 25bp만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1.7%는 50bp를 올리겠다. 맞습니다. 이거 보는 거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는 한 번 더 25bp 올릴 거다. 59.8%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이상하게 25bp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경기 침체를 반영해 가지고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30%.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그 각 시기별로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놓은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인데 예상을 하는 것인데 그러게 하반기로 가면은 오히려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근데 9월에서 11월 사이 그때 내려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쪽 뷰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월에 25bp는 맞는데 그럼 4.75%인데 거기서 멈출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강욱 팀장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파월 의장도 그렇고 대부분이 얘기했던 게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찍어놓은 점들은 되게 높게 찍어놓으셨던데. 5.1%로 찍어놨는데 이게 4.75로 한 다음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연준에서 4.75로 만들고 5%를 만든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4.75로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그럴 거면은 4.75로 계속 2년 동안 보내는 게 사실 정책적인 연속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그 1년 안에 그렇게 내려버리면은 사실은 물가를 잡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의문은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그래도 시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시장 참가자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가 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다. 그러네요. 다 지금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지금 2023년도 뭐 언제 FOMC가 됐든 5%를 넘어갈 것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이게 그 작년에 심각하게 될 때는 5.5% 막 6%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5%에서 이제는 그래도 한 5% 수준이면 멈추겠지라는 생각이 많아졌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25bp 2번 더 올리는 걸 가지고 주가에 이제는 그럼 반영 끝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더 먼저 들겠네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금 한 번 두 번은 25bp씩 올리더라도 50이 아니네. 이게 더 심리적으로는 크다는 거군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게 또 인하되는 거는 지금 뭐 연말에 25bp씩 인하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또 연말 돼봐야지 알겠죠. 연말 돼봐야지 아는데 이거는 그 상황 자체에서는 진짜 좋은 건지는 저는 헷갈리는 게 이게 경기가 많이 안 좋아야지 인하할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인하한다라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물가가 잡혔으니까 인하한다 이거 아닌가요? 물가가 잡히려면은 연준은 기본적으로 목표 수치를 CPI를 2%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걸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낮게 예상치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말이면 한 3% 정도 진짜 낮아진다라고 물가를 완전히 2%까지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현재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하로 갑자기 돌아선다라는 개념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투자 이제 채권 구루들이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효과가 굉장히 클 거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예상하는 게 네. 한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2023년도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125p 그러니까 1.25%를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노무라가요? 예,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걔네는 왜 기분 나쁘게 그런데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 자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까지 세게 보는 거는 처음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기준금리 인하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세게 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내릴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만약에 그죠? 내려. 그죠. 만약에 주가가 좋아지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네. 경기가 약간의 위험 신호가 나오면서 경기가 침체가 들어갔을 때 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왜 예전에 이제 서프라임 때나 이런 것처럼 네. 쭉쭉쭉 내려주는 그 그림이 나와야지 이제 주가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상반기 만약에 이 흐름대로 간다면은 금리 인상은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쭉 유지 뭐 이러면 괜찮은데 쭉 유지하다가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도 안 좋다는. 그때 코멘트하고 경기 상황을 보셔야죠. 아 그래요. 예. 결국은 올해는 그 FOMC를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올리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혹시 내리지 않는가. 그죠. 혹시 내리지 않느냐라는 거하고 뒤쪽에 이제 코멘트를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기사 나온 것 중에 이제 FOMC 위원들 우리가 진짜 미국의 FOMC 위원들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나 싶기는 한데 예. 뭐 위원들이 좀 바뀐다고 뭐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났던데 좀 비둘기파들이 많이 들어와서 금리가 좀 완화적일 것이다 중앙은행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도 보긴 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5%까지밖에 못 올릴 것이다라는 거에 네. 조금은 반영된 것 같아요. 이거 바뀌는 게 조금은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 연준 의원이 아무리 비둘기파라고 해도 네.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직 그래도 CPI가 7.1% 정도 상승이라고 하면은 네. 아직은 뭐 인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너무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높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연준이 재작년 초반에 네. 뭐 물가 그렇게 빨리 안 오를 것이다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뭐 경기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준의 예측치가 그렇게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헛발질을 최근에 진짜로 이렇게 틀려도 중앙은행장 할 수 있나 싶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연준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그 뉘앙스나 아니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는 부분은 있거든요. 파워가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일관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파월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파월 의장은 네. 그래서 이 위원들이 바뀐다라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요. 물가는 그러면은 그냥 올해는 기준금리를 여기서 많이 올리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폭 내에서 움직인다면은 그냥 지금 수준에서 좀 하향 안정되는 수준으로 쭉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향 안정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분기하고 2분기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빠질 거로 보고 있고 물가 하락이. 예, 그다음에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어버리는 그림인데 이게 지금 7.1이니까 1, 2분기 예상하고 있는 거는 2분기 끝날 때쯤에 한 3% 초반대 보시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반 내려가는 거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통 근데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예상치를 낼 때 이렇게 쭉 빠르게 내려가면은 그림을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거든요. 추세를. 네. 그렇게 되면은 2분기 끝날 때쯤에는 아마 디플레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이 속도로 내려가면은 그렇죠. 디플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1분기에 빠지는 걸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빠질 것 같아가지고 비중이 크죠, 에너지가. 예, 에너지가 비중이 커가지고 그게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물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렌트비입니다. 주택 렌트비. 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데 주택 렌트비가 가장 높은데 이게 2분기에 좀 빠질 것 같아요. 거기도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부동산 가격은 벌써 이제 YOY로는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고점이 렌트비 고점 잡는 데까지 보통 연구 논문으로 보시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엄청 예, 많이 걸리네요. 이게 네. 한국은 똑같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게 달라가지고 시차가 있어가지고 아마 빠지기 시작하는 게 2분기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거기 이제 내려가는 속도를 좀 가속시켜 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조금 더 빠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